자,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오늘 할 거는 선생님이 해줄 게 딱히 없어. 왜냐면은 그냥 오늘 하는 내용은 뭔가 책을 읽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선생님이 뭔가 왜 책만 읽어주는 것 같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책 읽어준 거 말고는 사실 오늘 해줄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집합이라는 걸 새로 배워요. 새로 배우는데 집합을 새로 배우면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용어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써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오늘 거는 저희가 복습할 때 영상을 다시 볼 수업 영상을 사실 다시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책 한 번 더 보시면서 용어에 대한 이해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대신 그 안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는 게 집합입니다, 집합. 그럼 집합이 뭐냐? 집합이 뭐냐? 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영어로 보통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난 넘긴 기억이 없는데 왜 지맘대로 넘어가는 거지? 영어로 세트, 세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세트라는 단어를 보면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뭐 햄버거 세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음식 세트를 얘기할 때 그 뭐 매장에서 정해놓은 메뉴들이 있잖아. 뭐 무슨 세트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어느 매장을 딱 갔어. 그 매장의 세트 메뉴를 딱 봤어. 그럼 어떤 음식이 다 들어있는지 대충 알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누군가 정해놨으면은 놨어도 돼요. 누구가 정해놔서 그거를 우리는 세트라고 부르면서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집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딱 어떤 세트라고 말했을 때, 그 세트에는 이거 있어, 저거 있어. 모두가 알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들을 모아둔 거, 모아둔 거. 그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 구성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 각각의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딱 하나씩. 세트 메뉴, 뭐 햄버거 세트,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이 각각을 우리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이 원소는 이 집합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원소는 이 집합 안에 들어있어. 라고 말로 하는 거 항상 수학에선 그런 말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자, 어떤 기호냐면 그런 삼지창 모양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원소가 들어가요. 원소가 반드시. 원소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호를 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원소는 어떻게 쓰냐면 집합 안에 들은 데잖아. 그럼 집합이 더 큰 범위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을 대문자 그리고 원소를 소문자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B가 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됐어요? 됐어요? 원소에 대한 표현. 그냥 표현법을 새로 만든 거야,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원소와 집합.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생긴 모양에는 여기에 꼭 원소가 들어간다라는 거. 왜 그러면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왜 이 기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한지가 이따가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엔 집합을
이제 표현을 해야 돼. 우리가 햄버거 세트에도 이름이 있잖아. 무슨 버거 세트. 그쵸? 아니면 뭐 고깃집에서 무슨 메뉴 세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집합도 똑같이 집합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집합을 표현하는 거를 직접 보여주는 방법. 그리고 메뉴판을 잘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메뉴판 무슨 세트에 뭐 들어있고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뭐 플러스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우리는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방법. 말 그대로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원소를 직접 쓴다. 그럼 우리 집합을 어떻게 쓰냐? 이 중괄호를 쓴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원소들 있죠? 원소들 1, 2, 3, 4, 5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는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방법은 1, 2, 3, 4, 5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냥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그냥 쭉 나열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너무 많아. 몇 개가 있긴 해. 근데 그게 100개야. 1부터 예를 들어 100까지라고 해봐. 그럼 다 쓸 거야. 그럼 이런 짓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1, 2, 3, 99, 100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중간에 생략할 때는 누가 봐도 1 이거 안 돼요. 1, 100 이건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 알았지? 이런 거는 봤을 때 1 다음이 2인지 몇인지 구별이 돼?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하지 않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거를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조건제시법.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세트 메뉴에 들어올 만한 애들은 어떤 애들을 넣는다라고 말 그대로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것처럼, 1, 2, 3, 4, 5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 1, 2, 3, 4, 5를 보고 너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 뭘까? 얘네들은 뭐를 얘기하면은 딱 1, 2, 3, 4, 5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얘기하면 1, 2, 3, 4, 5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5 이하의 자연수. 그쵸?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5 이하의 자연수? 숫자를 모르지 않는 이상, 숫자를 모르면 이해하지만, 숫자를 모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수를 배웠을 때 모두가,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거야, 조건을. 자,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야, 너네한테. 일일이 다 나열하기 귀찮으니까, 야, 조건을 줄게. 너네 이거 뭐 들어있는지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걸 우린 조건제시법이라고 하고,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쓰냐면, 조건제시법을 쓰는 방법은, 이제 중괄호를 치는 거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집합의 기본 표현은 이 중괄호. 그리고, 자, 이 집합 안에는 X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X라는 원소가 들어있다. 그럼 그 X라는 원소를 이제 우리가 말로 조건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조건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이거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집합에는 1, 2, 3, 4, 5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 됐죠? 됐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어떤 주머니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 그림. 그래서 주머니 그림에다가 원소들을 하나씩 다 나열하는 원소나열법이랑 사실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 왜 쓰냐? 벤 다이어그램은 대부분의 집합 있죠. 집합의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들 이런 거 증명할 때 있지. 그런 걸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대.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A 교집합 B 뭐 이런 게 있으면 A 빼기 B랑 같다. 뭐 이런 거를 증명해야 돼.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야 돼.
그러면 이걸 증명할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무언가를 증명할 때 좀 많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원소 나열법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서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기나 이런 데 보시면 작은 수부터 써 있는 게 일반적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꼭 작은 수부터 써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어요. 본인 마음대로 쓰시면 되긴 해요. 자, 그리고, 자, 일정한 원소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일부러 생략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 대신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어느 정도는. 왜? 그래야 다음에, 뭐 이렇게 생략이 되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대부분 알 수 있게 써줘야 된다는 거. 귀찮다고 1하고 10, 1하고 100땡 써놓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어떨 때냐면 1하고 99 써놨을 때. 홀수했는데 1하고 99 써놓으면 안 돼? 그쵸? 1하고 99 딱 써버리면 홀수 집합인데 1하고 99 써버리면 그 다음에 2라고 생각하지. 대부분 2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조건을 써주는 게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뭐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이제 우리가 집합을 분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소를 썼어. 근데 1부터 100까지 하면 100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집합을 썼어. 집합을 이런 식으로 써. 1, 2, 3. 이게 뭘까요? 자연수죠. 1부터 쭉 가는 자연수. 끝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원소 몇 개야? 무항이죠. 무항. 무수히 많죠. 이런 거는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를. 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셀 수 있으면은 유한집합이고요. 끝이 안 나서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유한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조건을 썼는데 x를 썼는데 x는 1 이하의 자연수. 1 이하 자연수. 다들 1, 2하가 자연수 1보다 작은이다. 야. x는 1보다 작은으로 가야겠다. 작은 자연수. 1 이하면 1이 있는 거죠. 그죠?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수 중에 자연수가 있어? 1이 가장 작잖아, 자연수에서는. 그쵸? 그럼 자연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것도 없는, 이 공짜가 그 허공할 때 공. 그죠? 맞나? 한자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집합의 기호를 이제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땡.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됐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표현. 이거는 집합기호랑 같습니다. 집합기호입니다. 집합기호. 그죠?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 중에 하나야. 그러면 항상 집합이냐? 그렇진 않아요. 문제에 따라서 얘가 원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를 읽고 그걸 파악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요번에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집합을 별로 안 좋아해, 다들. 왜냐면 좀 국어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미 내용부터 내용만 읽어주고 있잖아요, 거의. 그치? 내용만 읽어주고 있는데 뭔가 수학을 한다는 느낌보다 국어할 때 너네 국어 그런 거 하지 않아? 막 타자의 뭐 의도를 파악해서 뭐 어디 부분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아까 표현하면서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느낌의 내용. 그래서 뭔가 수학을 한다는 집합을 할 때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수학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선생님도 국어를 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해. 그래서 여기는 애들한테 좀 잘하는 이미 한 번 했던 애들한테는 그냥 책을 한 번 더 읽게 하고 바로 문제를 푼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보통 많습니다. 자, 그럼 유한집합에서 이제 원소의 개수를 써야 되잖아요. 자, 야, 원소 이렇게 있어. 원소 예를 들어서 1, 2, 3, 4, 5. A라는 집합에 원소가 이렇게 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A의 원소는 몇 개냐? A가 원소는 5개이다 라고 말로 하진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N, A, 여기는 그 집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합. 그래서 집합 A의 개수 총 몇 개? 5개. 그러면 5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이런 거는 N 공집합 몇 개일까요? 0. 0. 그럼 봐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이 친구는 1이야. 뭐냐면 얘가 집합이야. 맞죠? 이 집합 기호 안에 원소를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하나 넣어둔 거야. 그럼 얘는 기호처럼 보이는데 얘 입장에서는 원소야, 원소. 어떤 차이점인지 알겠죠? 집합 기호여도 요거 기준, 얘 때문에 원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표현을 확실하게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네 헷갈리게 하려고 계속 이 공집합의 문제에 이 공집합 기호가 계속 들어갑니다. 원소에도 들어가고, 문제에 보면은 집합에도 들어가고, 막 여기저기 섞어놔, 계속. 그거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공집합에 대한 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마 크게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자, 여기서도 사실 뭐 쓰면서 풀 것도 없어요. 쓰면서 풀 것도 없어. 집합의 뜻.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면. 첫 번째,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학생들.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 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쵸? 같은 반에서도 누구 170, 180인 친구가 있을 거고, 160, 100,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160이 170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아 보이잖아. 그치? 근데 160끼리 봤을 때는 그냥 똑같아 보이잖아요. 작아 보인다는 생각 안 들죠? 아닌가? 작아 보이나? 그러니까 기준이 없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것도 집합으로 만들고 싶지 어떻게 하면 돼?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기준을 170보다 작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150보다 작은 학생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기준이 생겼잖아. 그럴 때는 집합이 되는데 일반적일 때는 기준이 우리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너네 그런 거 있지 않아? 날씨가 맑다. 꽃이 이쁘다. 이런 말도 있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들. 그런 것들로 집합을 만든 것들은 대부분 다 집합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마찬가지. 예쁜 학생? 뭐 예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될 건데? 그쵸?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 B형은 확실하게 우리가 혈액형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쵸? 그래서 B형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자, 여기는 170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가깝다라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맞죠? 뭐 170, 165면 170에 가깝죠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160도 170에 가까운 것 같은데
라고 160도 170에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달라요. 가깝다라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나 다 썼을 때 똑같이 쓸 수 있는 것들. 얘도 마찬가지. 얘 쓸 수 있죠. 3보다 크고 4, 5, 6, 7, 8, 9. 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집합인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쓸 수 있는 건 얘랑 얘죠. 됐죠? 집합은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요거가 이제 여기는 얘는 그나마 쉬운 편이야. 자, 집합을 그냥 쓰시면 돼요. A 집합을 쓰면은 A는 4의 배수. 4의 배수니까 4, 8, 12, 16 쭉 가는 거고요. B는 8의 양의 약수. 약수들 다 쓰면 되겠네. 1, 2, 4, 8 이렇게. 그쵸? 집합을 보고 집합을 다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1번 A에 1이 들어있나요? A야 눈 씻고 봐도 안 보이죠? B에 2 들어있지 않나요? 여기 2 있네. 3번 5는 B에 들어있나요? B 어디에 찾을 수가 없죠? 그쵸? A에 6이 들어있나? 6이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쵸? 아이고 자꾸 넘어가는 거 거슬리네. 6도 없죠? 그리고 8은 B에 들어있나요? 여기 들어있죠? 그쵸? 그러면 8 들어있다고 했고요. 6은 들어있지 않는 거 맞네. 맞죠? B가 5가 없고요. 2는 있고요. 1 없고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집합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보래. 자, 1번부터 보면 1번의 원소가 1, 2, 5, 10이죠? 뭔 거 같아? 10의 약수.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면 10의 약수라고 하면 됐거든? 네. 이제 x 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먼저 이거는 그냥 모든 걸 쓸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야. x는 이제 10의 약수가 아니라 10의 양의 약수. 약수 중에서도 양수인 거. 우리가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이제는 꼭 써주셔야 합니다. 됐죠? 자, 2번. 2번은 3, 6, 9, 12. 3의 배수죠? 딱 봐도. 얘도 x바 x는 3의 배수. 됐죠? 3번.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그러면 짝수 다 쓰시면 돼요. 2, 4, 6, 8, 10, 12. 작은 이니까 안 들어가고. 그래서요. 원소나열법 할 때는 선생님 봤을 때 10개까지 보통 그냥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체로 문제에서 10개 넘어가는 거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너희가 뭔가를 써야 될 때는. 그래서 10개까지는 그냥 쓰세요. 생략하지 말고 중간에. 알았지? 자, 그 다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그러면은 여기서 실수 생각보다 은근히 이거 실수 많이 들어. 나머지 1인 건 1부터입니다. 4부터가 아니야. 3으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이 0인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지? 1, 4, 7, 7, 13, 16. 이제 끝이 없으니까 얘는 점점점 이렇게 해주고 무한히 가는 거.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라. 됐고, 자, 이제 B의 조건이 뭐냐? B는 X라는 값과 Y라는 값을 더하래. 더한 거를 원소로 쓰란 뜻이야. 맞죠? 그러면은, 자, 1번. X랑 Y를 더할 건데, 조건이 옆에 있어. 자, X라는 값은 A에 있는 원소, Y라는 값도 A에 있는 원소죠. 아, 이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로 풀면 이거야. 아, B는 A에 있는 원소를 두 개를 골라서 더한 걸 다 쓰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0 두 번 고르면 0, 0하고 1 고르면 1, 0하고 2 고르면 2, 1하고 1을 두 번 고르면 2죠. 중복되니까 굳이 안 써도 되지. 그 다음 1하고 2 고르면 3. 그 다음 2하고 1 고르는 거 의미 없고 2하고 0 고르는 것도 의미 없고 2를 두 번 고른 거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두 번 골라서 더해라. 그럼 얘는 뭐겠어? A에 있는 원소를 골라서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2번 같은 경우는 0을 고르면 무조건 0이겠네. 맞죠? 그러면 1하고 1을 두 번 고르면 1이고 1하고 2를 고르면 2고 2를 두 번 고르면 4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뭔가 굉장히 쉽죠? 오늘 하는 거는 지난 시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오늘 하는 게 아마 처음 할 때는 제일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무한집합인 거를 골라라. 원소를 직접 써봤을 때 점점점 이어지는 무한대까지 가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돼요. 1번. 자, x라는 원소는 3 곱하기 n이라 그때 n은 뭐다? 1, 2, 3, 4. 그쵸? 그러면 n에다 1 넣으면 3, 6, 9, 12 이거네. 끝? 자, 2번.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2번.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9보다 큰 홀수 중에 한 자리인 게 있나? 없죠? 그냥 이대로 냅두시면 돼요. 그럼 얘는 결국 이거야. 공집합. 네. 됐죠? 자, 3번. x는 1과 2 사이의 기하 분수. 1과 2 사이의 기하 분수.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은 끝이 날까요? 무한히 쓸 수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죠? 그쵸? 그쵸? 두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집합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4번. 가끔 이런 거 들고 오면은 그러더라고. 세 자리 자연수라는 말을 무한소수라고 가끔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왜냐면 세 자리 자연수가 너무 많거든? 100, 101, 102, 쭉 해서 마지막이 999죠? 결국은 끝이 나왔나? 나죠? 나죠? 근데 얘를 보고 100부터 계속 가다가 어디 멈추는 걸 잘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많다고 생각하고 이거 생각보다 무한집합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진짜 없을 것 같지? 은근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수. 이거, 자, 얘는 우리 그거 해보시면 돼요.
2차 부등식. 그러니까 x-2, x-1, 0보다 작다. 맞죠? 그러면 x는 사이값 1과 2 사이. 됐어요? 1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 몇 개야? 너무 많지 않아? 뭐 예를 들어 2분의 3도 있고 3분의 4도 있고 4분의 5도 있고 뭐 끝낼 수 있을까? 이거 무한히 쓰려면 영원히 쓸 수 있죠? 죽을 때까지 써도 이거 못 끝냅니다. 그래서 얘도 무한소수입니다. 됐어요? 다음. 자, 요런 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잘 봐. 개수를 물어볼 때 이렇게 n, 0, 이렇게 얘 집합이라고 했어. 그쵸? 그럼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수를 세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에 들은 거 원소 몇 개? 요거 하나, 한 개죠, 한 개. 그쵸? 얘는 하나, 두 개야. 됐어? 얘는 하나, 둘, 세 개. 3이고요. 얘는 하나, 두 개. 2죠? 그럼 빼주면 1 맞네. 그쵸? 자, 얘는 한 개 아니야? 얘도 몇 개? 한 개. 어때? 둘은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얘가 아니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 다음. 자, 얘 한 개. 얘는 가로가 없죠? 얘 자체가 집합인 거죠? 공집합이니까 0개. 얘가 이제 여기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 개. 얘는 하나, 두 개. 맞아요? 하나 더 해주면 몇 개? 네 개. 그쵸? 자, 다시 한번 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책을 읽어줄 시간이 왔어요. 첫 번째,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는 뭐냐면, 어떤 집합이 있어. 집합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 요리를 먹는다고 쳤을 때, 자꾸 먹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코스 요리를 먹는다고 쳤을 때, 우리 코스 요리에는 뭐가 나옵니다. A랑 B랑, A 코스에는 메인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그 A 코스 안에 디저트만 따로 모아서 집합을 또 만들 수 있죠. 맞죠? 코스 요리를 할 때 우리가 지금은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해서 메인 타임에 들어가는 집합을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 디저트 타임에 들어가는 집합을 만들 수 있고, 처음에 나오는 에피타이저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그 A 코스라는 거 안에, A 코스라는 그 세트 메뉴 안에, 여기에는 에피타이저 메뉴가 있고, 여기에는 메인 메뉴가 있고, 여기에는 디저트 메뉴가 들어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요 집합 안에 들은 거야.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A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두 집합에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X는 A에 들어있으며 X는 B에 들어있을 때, 이거일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또 기호를 써야 됩니다. 또 기호를 쓰는 거야. 자, 이때 A가 B라는 집합에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원소가 집합에 들어있을 때는 3개짜리 30점 모양을 썼죠. 집합이 집합에 들어있을 땐 이렇게 2개짜리 모양을 씁니다. 가운데 짝대기만 딱 빼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됐어요? 요거일 때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였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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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그래서 부분집합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부분집합이 아니다는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부분집합이 아니다, 짝대기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부분집합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질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ABC가 부분집합일 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또,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집합입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집합 A를 이렇게 그려볼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에 1, 2, 3이 들어있는 집합이야. 그쵸? 자, 여기에 부분집합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무슨 집합이야?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이죠. 네. 공집합을 항상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집합이라도. 이해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분집합을 할 수도 있잖아. C랑 A랑 어때?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지 않아? 맞죠? 네. 같은 원소를 갖고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항상 가지고 있는 거 또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 아니야? 어떤 거? 반드시 아니고 약수. 약수에서 항상 있는 거 뭐죠? 모든 수의 약수 1이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공집합 맞죠? 또 모든 수는 자기 자신도 약수죠. 10의 약수에는 10도 들어있죠. 마찬가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자기 자신도 들어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수에서 보면은 어떤 그 약수의 개념이랑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부분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A라는 집합이 뭐 방금 했던 것처럼 1, 2, 3이다. 그럼 나는 부분집합을 하나씩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1만 들은 집합이 하나 있고요. 어쨌든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얘가. 그쵸? 그리고 2만 들은 집합이 있고 3만 들어있는 집합, 1, 2가 들어있는 집합, 1, 3이 들어있는 집합, 2, 3이 들어있는 집합, 마지막으로 1, 2, 3이 다 들어있는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을 찾으면 요게 다 부분집합이야. 얘네들. 이해됐죠? 요런 식으로 부분집합을 직접적으로도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A가 B에 들어있고 B가 C에 들어있으면 A는 C 주머니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무슨 말이냐? 여기 B, 여기 안에 A가 들어있어. 근데 B는 C 안에 또 들어있대. 그럼 이 A는 C라는 주머니 밖을 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당장 B도 못 나가는데. 그쵸? 그래서 A가 B에 들어있고 B가 C에 들어있으면 A는 C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계속 증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증명이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서로 같은 집합은 말 그대로 A가 B에도 들어있고 B도 A에 서로 들어있는 거야. A는 B를 잡아먹고 있고 B도 A를 잡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인 거야. 둘이 같지 않으면 서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서로 같은 집합은 우린 두 원소가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같다라는 기호는 그냥 등호 쓰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새로운 기호는 집합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호가 나오진 않아. 수학에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이 기호 재활용을 진짜 많이 합니다. 기호 재활용 그거 잘 아셔야 돼 너네. 기호 재활용을 진짜 많이 해.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런 것도 1학년 2학기 거에 좀 있으면 이런 것도 배워요. 이게 이제 역함수거든.
근데 우리가 역수를, 얘는 F니까 함수란 말이야. 역수도 배워요. 역수가 2의 역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수니까 2분의 1이야. 실제로 이렇게 돼요. 이건 2학년 때 배우는 거. 이런 식으로 기호 재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호에 대한 머릿속에서 많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수학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되게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같지 않을 때는 당연히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원소를 나타냈을 때 원소가 같으면, 두 집합의 원소가 같으면 두 집합은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다음. 자, 부분집합도 부분집합인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빈부분집합. 이제 또 다른 용어가 나오는 거야. 용어가 너무 많죠? 미안한데 명제까지 계속 많을 예정이야. 아쉽지만 명제까지는 용어가 이렇게 계속 많을 예정이야. 자, 진부분집합은 뭐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부분집합. 그럼 뭐가 진짜 부분집합인데? 나랑 똑같은데 말고. 나랑 똑같은 친구 말고. 자, 아까 우리가 A가 1, 2, 3이면 공집합부터 1, 2, 3, 뭐 1, 2 두 개짜리 2, 3, 1, 3 안 썼구나. 1, 2, 3 이렇게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얘는 다 부분집합이거든? 근데 진부분집합은 얘 빼고 다 진부분집합인 거야. 그냥 나랑 똑같이 생긴 애만 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너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집합에 부분집합이 뭐 10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개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부분집합은 몇 개야? 9개죠. 무조건 하나가 적습니다. 왜? 나랑 똑같이 생긴 애 하나만 빼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부분집합은 우리가 나와 같은 애를 제외한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냐면은 그거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냐? 자, 아까 A라는 집합을 우리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내가 공집합 괜히 지었네? 이런 씨. 할 수 있나? 살리고 싶은데 괜히 지었잖아. 다행이다. 자, 1, 2, 3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집합은 1, 2, 3을 다 안 쓰는 거죠. 맞죠? 요 집합은 1은 쓰고 2, 3은 안 쓰고 요 집합은 2는 쓰고 1, 3은 안 쓰고 맞아요? 그럼 우린 각각의 원소들이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얘는 쓰거나 안 쓰거나 맞죠?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입니다. 맞아요? 1을 쓰는 거와 안 쓰는 거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2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거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3을 쓰는 거와 안 쓰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맞아? 그러면 다 동시에 진행하잖아. 어떻게 해? 동시에 곱하는 거죠? 네, 다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2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하는 거야. 부분집하고. 왜? 각 원소마다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이니까? 두 가지씩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집합 포함 관계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 경우의 수로 문제를 보통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도 나오냐? 적어도도 나옵니다. 적어도 나오면 뭐야? 전체에서 적어도 짝수 하나가 있다. 그러면 짝수가 없는 걸 빼는 거겠죠. 그쵸? 그런 것도 다룹니다. 똑같이.
당연히 진부분집합을 아까 말했죠. 부분집합에서 그냥 하나만 빼면 된다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경우의 수를 좀 이용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특정 원소나 특정 원소를 갖지 않는 경우, 아이고, 특정 원소를 갖거나 특정 원소를 갖지 않는 경우, 우리 그거 경우의 수에서 그런 거랑 똑같은 문제야. 자, 경우의 수 할 때 생각해보자. 사람이 5명 있었어요. A, B, C, D, E라는 5명의 사람이 있어. 5명 있을 때 우리가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구했죠. 그쵸? 근데 A라는 사람이 반드시 반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떻게 했지?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반장이 되는 것밖에 없죠. 맞아? 그럼 반장에다가 A를 앉혀놓고 시작인 거야. 부분집합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봐. 여기서 1을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이야. 맞아? 그럼 봐봐. 내가 2랑 3으로만 부분집합을 구해볼게. 어떻게 돼? 공집합 2 하나, 3 하나, 2, 3 2개. 맞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 공집합은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씁니다. 맞죠? 맞죠? 잘 봐. 1을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은 2, 3으로 채운 부분집합에서 1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래서 1이 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로 바뀝니다. 뭐? 1은 반드시 쓴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는데 문제에서 우리가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갖는 거였잖아요. 1을 반드시 쓰는 거야. 1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특정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도 똑같아요. 그 원소는 원래 쓰거나 안 쓰거나잖아요. 그치? 안 쓰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한 가지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모든 가짓수가 뭔가 빠지면 한 가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 가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특정한 n개의 원소를 갖지 않는 경우는 그 n개의 원소는 결국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1인 거고요. 그러면 총 n개에서 n개를 뺀 나머지 원소는 다 두 가지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만 1을 곱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A의 원소 중 특정한 K개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M개를 원소로 갖지 않으면 그 원소들은 다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그러면은 N개 중에서 K개 빼고 M개 빼고 나머지로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뭔가 용어가 굉장히 많죠? 용어에 대한 이해만 좀 잘하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거를 잘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참 요 책은 좀 이게 아쉬워. 요게 보통 이제 문제에서 들어가야지 너희한테 헷갈리게 하기 딱 좋은 문제거든요. 실제로 시험에 이거 자주 나옵니다. 아마 이 보기 중에서 하나 빼고 이게 보통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보기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얘는 이제 뭐랑 비교가 되냐면 1번이랑 비교가 되죠. 그쵸? 자, 요거 쉽게 비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쉽게 비교하는 방법. 잘 봐. 1번 공집합의 A. 2번 공집합의 A. 3번 자, 1의 A. 4번 1, 2의 A. 5번 1, 2의 A. 이게 4번, 5번도 좀 비교가 되죠. 그쵸?
네, 추가한 6번까지. 자,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보고, 기호를 보고. 자, 여기에 왼쪽에는 원소죠. 그쵸? 원소는 이걸 통으로 보시면 돼요. 통으로. 원소는 통으로 보시면 돼요. 자, 얘 삼각형 모양이잖아. 이걸 다 보라는 거야. 한 번에 다 묶어서. 얘는 떨어질 수가 없는 애들이야. 각각 떨어질 수 없어. 절대 떨어질 수 없어. 떨어지면 안 돼. 됐죠? 얘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 됐어요? 근데 요 기호일 때는 요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요 친구들만 따로따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 통째로 봤을 때 A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봐. 똑같은 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럼 얘 맞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자, 2번. 이거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원소 얘랑 똑같은 게 A라는 원소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쵸? 요 안에 있는 게 들어있으니까, 어디 갔어? 얘도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3번. 얘, 통째로 보라 그랬잖아. 요 안에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중괄호 1, 중괄호 이게 있어? 없죠? 없죠? 얘 틀린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얘 봐봐.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중괄호 1,2, 중괄호. 중괄호 1,2 여기 있죠? 얘 맞는 거야. 됐어요? 자, 얘는 요 안에 각각을 보라 그랬죠? 그쵸? 각각을 봐야 돼. 그래서 각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이 있는지 2가 있는지를 각각 비교하시면 돼요. 1 있어? 여기 있죠. 2 있어? 여기도 있죠. 맞아? 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요 가로일 때는 그만해라. 손으로 하니까 계속 넘어가네. 자, 요 가로일 때는 요 각각을 하나씩 보는 얘네 둘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맞는 거고 맞는 거고 그리고 오랜만에 쓰니까 계속 이러네. 자, 얘는 얘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맞는 이유가 달라. 둘 다 되는 이유가 달라. 뭐 때문에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지? 그냥 1, 2 쓰니까 얘 무조건 돼. 그냥 어떤 1인데 그게 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럼 6번은 미안한데 문제에 나오잖아요.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틀릴 수가 없어. 얘는 틀리면 안 돼. 얘는 틀리면 안 된대요. 틀리면 안 돼요. 얘는 그냥 A를 몰라도 틀리면 안 돼. A의 원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돼. 왜? 선생님이 아까 공집합 처음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을 가지고 있다. 맞죠? 얘는 A가 뭐가 되든 내 할 바 아니야.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A를 내가 안 봤어도 맞는 애입니다. 무조건. 이해됐죠? 어. 그래서 요거 반드시 신경 써주. 그냥 문제에서 보기에 옳은 거 찾으라고 했을 때 이게 나왔다? 그럼 걔가 답일 거고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다? 일단 얘는 무조건 제외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제발 고민하지 마. 머릿속에서. 혹시 다 찍어온 놈들 이거 찍어온 놈 진짜 한 대 좁히고 싶거든? 어? 내가 무조건 맞다고 얘기해놨는데 이거를 찍어온다? 생각이 없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집합의 관계를 보고. 자, A는 1, A, 2, A 플러스 2, 3, B는 3,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자, A라는 원소는 B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B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 근데 자세히 보니까 A는 1하고 A 플러스인데 일단 B에 1이 안 보이네. 맞아? 그러면 B에서 둘 중에서 하나가 뭐일 거다? 1일 거다. 맞죠? 1을 얘네 둘 중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1인 경우 첫 번째 이제부터 이런 경우 나누는 게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자, A제곱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I네요. 맞죠? 근데 실수 A 값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 경우는 틀렸다. 그럼 이제 2번 경우 A 플러스 1이 뭐다? 1인 경우. 그럼 A는 0이죠? A가 0? 그러면은 A에다 0 넣었을 때 각각 A 집합과 B 집합을 써봐. 그러면 A는 1, 2, B는 3, 1 넣으면, 아이고, 0 넣으면 2, 쟤는 1. 이렇게 되죠? 자, A에 있는 원소가 B 안에 다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A 값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까지 해주시면 돼요. 됐죠? 됐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A, B가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럼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A제곱 플러스 2A가 반드시 3이 되어야 하네요. 선택권이 없네. 그쵸?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는 2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 또는 1.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또 나눠 경우 플러스 3, 미안.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1. 그쵸? 그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3일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그럼 마이너스 3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이 집합은 마이너스 3이랑 3이고요. 이 집합은 3이랑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9 더하기 9니까 몇이야? 18인가요? 둘이 같아? 다르죠? 그럼 얘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A가 1일 때 A 집합은 마이너스 3, 3 그대로 있거고 B 집합은 3 있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1에서 마이너스 3이면 이게 마이너스 2잖아. 야, 뭐 자꾸 이상한 걸 쓰니? 여기서 마이너스 3을 어찌 나가? 아까 이거 한번 잘못해서 고쳐가지고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3이 꽂힌 듯. 자, 마이너스 2, 3인데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둘이 같아? 같죠? 그래서 예,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1이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좀만 넓혀볼까? 그래도 잘 보이니 크기? 괜찮아? 화면이 밝아서 그네 낫지? 전보다? 자, A의 부분 집합 중 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자, A 3, 4, 5, 6, 7 이렇게 했을 때 5를 반드시 갖는다고 했으니까 5의 경우에서는 한 가지 맞죠? 맞죠? 그리고 3, 6은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하고 6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씩 맞죠? 그리고 4는 두 가지, 7도 두 가지. 그래서 동시에 할 거니까 곱해줘서 2의 제곱 4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경우에도 다음 N개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홀수가 총 몇 개야? 3, 5, 7이잖아요. 그러면 3을 갖고 6, 7은 안 갖는 경우, 5를 갖고 3, 7은 안 갖는 경우, 7을 갖고 3, 5는 안 갖는 경우, 또는 3, 5를 갖고 7을 안 갖는 경우, 이걸 다 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2에 하나, 둘, 셋, 넷, 5개, 5제곱에서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얘 없고 얘 없고 얘 없다 그랬으니까 2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집합에는 무조건 우리가 홀수를 하나 이상,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문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방금 했던, 자, 요거랑 문제를 또 앞에 했던 문제랑 사실 똑같은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앞에 했던 문제 중에 우리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죠. 반드시 누구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자, 이거 문제 바꾸면 이렇게 바꿉니다. 자, 비집합을 써보면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문제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B의 부분 집합 중 1, 2를 원소로 갖는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이해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X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B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야. 맞죠? 맞죠? 우리는 X를 구하는 것 자체가 B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 문제야. 그쵸? 근데 반드시 뭐가 들어있대? A. A가 들어있대. 그 A의 원소가 뭐야? 1, 2가 아니야. 2, 4네? 2, 4. 그쵸? A의 원소가 뭐야? 2하고 4잖아. 그러면 얘는 X 안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 얘기야. 그래서 B의 부분집합 중 2, 4가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요 문제랑 사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자르고 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얘를 이거대로 기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X는 A에 들어있는 부분집합인데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말로 줬냐? 기호로 줬냐? 차이점 이거 딱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은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됐죠? 됐죠?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을 찾는데 2, 4를 부분집합으로 찾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개? X는 2의 4제곱개. 맞죠? 그래서 맞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크게 두 문제가 서로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